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를 두 번이나 초대해 주신 박헌희 교수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전하고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자리해 주신 분들 그 발걸음 하신 시간 아깝지 않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저에 대한 간단한 그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강연의 제목이 이제 국내파로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인 만큼 제가 여기 소개를 간략하게 해놓는 곳에 Born and Raised in Korea라고 이렇게 저를 레이블했어요. 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처음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to provide a little bit of context about who I am,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그 뼛속부터 이문어입니다. 그래서 이문동에 참 살기도 오래 살았고 공부도 참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 교육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 외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참 그 질긴 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컬리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학부는 영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여기 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GPA가 4.47이었다는 거. 이걸 자랑을 할 데가 없어서 이럴 때 제가 이제 틈만 있으면 자랑을 합니다. 왜냐면 통번역대학원 진학할 때 학점을 안 봐요. 네, 그냥 통역 실력만 봅니다. 그래서 학부 때 되게 악착같이 하긴 했는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졸업할 때까지 A 제로를 한 2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모든 수업에서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네,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보면 다음은요. 제가 이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국제회의 전공을 했어요. 국제회의 통번역 전공을 했고 자, 그 후로 이런 교육을 좀 배경 발판으로 삼아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 네, 제가 되게 잡이 많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만 좀 추려봤는데 먼저 좀 티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외대에서는 EICC 학부 통번역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CY English라고 써놨는데 이제 이창용 어학원이라고 현재 통번역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서 또 통번역도 가르치고 있고요. EBS도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네, 그 CY English라는 이창용 어학원의 그 산하에 있는 통번역 에이전시인데요. 거기에 대표 통역사로 또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아마 그 유튜브를 보고 저를 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브릿지TV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crossers-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니까 이렇게 건너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사전을 뒤져보고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문자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브릿지TV. 저는 사실 국내파로서 영어를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저 같은 경험이나 어떤 학습 양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바다 건너에 그곳을 이제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다리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브릿지TV라고 지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들기 전에 그 러시아의 브릿지TV라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브릿지TV라고 하는 채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야, 브릿지TV라고 하지 마. 너 그거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러시아 그거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게 더 상단에 랭크되는, 그런 좀 먼 길을 왔네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 그 외에는, 네,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I'm a published author as well. 그래서 책도 이제 냈고요. 그 습관 영어라는 책을 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자, 해서 좀 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국내파로서 우리가 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과 좀 생각할 만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은 Born and Raised in Korea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국 분들하고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어민들이랑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You've never lived abroad? 하면서 되게 이런 의아하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Your English is top notch 하면서 막 It's insane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게 저한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물론 저한테 굉장히 부스트이기는 해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뭐 외국에서 공부했거나 아니면 뭐 교포거나 이렇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건 저한테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국내파, 저를 소개하면 사실 국내파라고 하는 그 레이블을 떼고 소개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굳이 자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홍보 같은 거를 할 때 항상 이제 그런 게 많이 저를 따라다녀요. 저한테 그건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저를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레이블이긴 하지만 동시에 저라는 사람의 어떤 한계를 정해버리는 이런 꼬리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국내파가 정말 막 죽도록 노력을 했을 때 어차피 저 jar 안에서 나를 미어 터질 때까지 키우는 것, 사실 그게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사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처음에는 저도 영어를 막 정말 못하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말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막, 그래, 노력한 게 이제 먹히는구나.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이랬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nothing to be excited about. 왜냐면 they have low expectations, such low expectations to begin with.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갖는 기대치, 국내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갖는 기대치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Your English is top notch. 그 다음에 숨어 있는 말은 뭐냐면 For someone who had never lived abroad. 이런 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내파 치고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국내파라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흔히 국내파다 라고 하면 되게 typical하게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Oops. Gotta play button. Hi everyone, my name is Rachel. They say if you want to see the true color of someone, give that person power. And I believe that's true. I respect others who truly respect and appreciate their followers. Appreciating your followers doesn't lower your status or power at all. In fact, it will make the group way stronger. 네, 약간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Her English is pretty good, except for her thick accent. 그죠? 이거 말고 되게 좋긴 한데 그냥 우리가 소리만 들었을 때 국내파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국내파인데 뭐 대단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꾸 저는 The Glass Jar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Glass Jar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국내파라는 것이 내가 떠안고 가야 되는 핸디캡이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파들이 영어를 정말 막 원어민스럽게 또는 원어민에 가깝게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어린 오늘 학생이 와주셨는데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국내파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한계점에 부딪히는 걸까? Any thoughts? 당연히 외국에서 영어를 안 하니까. 외국에서 영어를 안 하고 한국에서만 하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방식은 말하기나 어떤 쓰기를 한다기보다는 읽기와 듣기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성인이 돼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게 발목을 잡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교육 과정이 너무 읽거나 뭐 이런 좀 정보를 프로세스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한 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제로 쓰이는 건지 모르겠어서 자꾸 주저하기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책으로만 보거나 뭐 이랬을 때 이게 정말 쓰여서 이 사람이 이걸 써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재미로 공부 한번 해보라고 써놓은 건지 알기 어렵고 실제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모두에게 적용되는 큰 이유,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근데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트랜스레이션 해서 그걸 그 단어에 매칭시켜요. 근데 사실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충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다. 다 좋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안 해요. 네,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 똑같은 영어 교육 받았습니다. 그죠? 저도 이게 정말 쓰이는 건가? 애매해하면서 학생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고요. 사고방식 저 완전 뭐 된장찌개 같은 거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고 네, 뭐 김치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 강연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 국내파로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 포인트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끝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go for low hanging fruits 예요. 자, low hanging fruits는 뭐를 low hanging fruits라고 하냐면 손 뻗으면 다는 거를 low hanging fruits라고 합니다. 사다리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굳이 막 무슨 원주민처럼 나무 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빡치고 이러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다는 거. 그거를 low hanging fruits라고 하고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의 어떤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근데 이 말을 하면 제가 사실 이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low hanging fruits, aim lower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성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의를 한 번 한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다가 막 어떤 분이 지는 열심히 해놓고 나보고는 막 aim lower 하래 막 이런 막 어떤 댓글도 받은 적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것도 뭐 fair enough, 네, 그런 것도 포인트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제가 아까 전에 저의 뭐 학점 얘기를 했고, 뭐 제가 얼마나 막 일이 많고 바쁘게 살고 이런 거를 굳이 얘기를 한 거는 뭐 제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low hanging fruit을 그럼에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컨텍스트를 드린 겁니다. 자, 이방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Everything about mediocrity kills me.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저의 기준이고 그게 제가 삶을 살아온 방식입니다. mediocrity, 그냥 그저 그런 거야. 중간 가는 건 난 죽어도 못 참아 라는 게 이 이방카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뭐 당연히 이제 부잣집에 태어나서 일반인들보다는 더 손쉬운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more money, more problems, 더 이제 bigger headache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카 트럼프라고 하는 현재 미국 대통령의 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매우 공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ow hanging fruits를 쫓으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glass jar,
that you're born into. Right?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국내파인 사람이 원어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평생을 영어만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했고 영어로 한국에서 정말 이름을 남기자 이러면서 영어를 공부해온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 저도 한계를 느껴요. 그게 the glass jar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glass jar을 깨고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jar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막 도망치고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하면서 계속 나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국내파 통역사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항상 저한테 와서 뭔가 되게 secret 어떤 strategy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지만 저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glass jar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서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를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계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 내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인생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국내에서만 영어를 공부를 했으면서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un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 굉장히 젊은 또 어린 그런 어디언스 분의 그런 청중분들도 계시고 이미 성년기에 접어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travel back in time 해가지고 제가 산 인생을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걸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뭐 집에 자제분이 계시다면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fun이에요. fun. 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뭐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 아마 학부형이면 잘 아실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남은 정말 학부형의 큰 사건. Frozen 2가 개봉합니다. Frozen 2가 개봉해요. 저희 집에선 지금 벌써 그 주제가곡이 하루 종일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번 겨울에 그 디즈니랜드를 가족끼리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LA 쪽에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얼마를 털려서 온가. 벌써부터 겁이 나고 있어요. 뭐 요즘은 정말 그런 막 화려한 그래픽과 막 정말 엄청난 스토리라인과 막 이런 뭐 거기에 또 이 프랜차이즈가 하나 생기면 여러 가지 막 상품도 나오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되게 운이 좋았던 건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재밌게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좀 많이 영상 같은 걸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이 oldies but goodies 중에서 아직도 딱 보면 저거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클래식이 아니고요. 이게 1936년도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4살 때, 5살 때 그러면서 막 영어를 따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영어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네, nuts 나왔고요.
자, 보시면 일단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죠? 3살짜리, 4살짜리도 보겠죠, 이 정도면. 그러다가 근데 이거를 막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보니까 물론 전 nuts 뭐 이런 걸 따라하진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보면서 가만 놔두진 않았겠죠. 근데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막 이런 대사 line by line 정말 외울 정도로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늘 보시는 저의 영어 공부한 이 히스토리를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4살, 5살 이런 어린 아이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도 볼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던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딱 수준에서 내 영어 실력 기준으로 재밌고 지치지 않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fun이에요, fun.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지금 뭐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2020년 1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점 불납니다. 사람들 다 막 영어책 하나씩 사가지고 가고요. 서로 선물하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봐요. 한 15쪽쯤부터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fun. 전 항상 영어를 즐기면서 해왔어요. 물론 중간에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그 저면엔 항상 fun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영어를 공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게 exposure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조금 중산층 정도 되면 뭐 이렇게 구몬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학습지를 막 시키고 학교에서는 아예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가르치던 시절이에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때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exposure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뭐 정말 저는 디즈니 하면요 안 본 게 없어요. 제가 디즈니는 막 뭐 이런 주제가라든지 정말 every single line 다 외울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좋아하기도 했고 만화 영화 같은 거 좋아하기도 했고 영어를 막 이렇게 따라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exposure. 근데 이런 exposure는 어릴 때 해야 좀 효과가 많이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저는 이미 디즈니에 나오는 이런 라인들을 따라하고 무슨 뜻인지 대충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ABC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알파벳을 가르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A, B, C.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지? 그럼 선생님이 제 영어를 딱 듣더니 야, 너 장난 아니구나. 말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됐고 source of pride가 됐습니다. 나는 진짜 내 영어만큼 내가 내세워도 되겠구나. 영어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자의식이 생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의식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 self image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놓치기가 싫은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보통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뭐 전교 1등 같은 걸 한번 해요. 그 친구들은 전교 1등 잘 안 놓치죠. 왜냐면 그 self image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앞서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면 ABC를 배우던 때인데 저는 토익을 풀었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 worked crazy hard. 아마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든 전 그보다 공부를 더 했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국내파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었던 비법은 이거예요. 물론 효과적인 방법들 당연히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도 안 하면 말짱 뭐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몇 가지 좀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에 막 잘 팔리던 단어책이 있었습니다. 그 빨간색 셀로판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뜻 막 이렇게 아마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책. 그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고등학교 거를 사가지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걸 사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책을 한 대여섯 권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이렇게 스태킹 해놓고 찢어질 때까지 봤어요. 이 책이 찢어질 때까지. 네 책이 찢어지나 내가 포기 하나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책이 정말 5권이 다 낱장으로 찢어졌어요. 저는 단어를 그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고등학교 가서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수능 같은 거는 거의 이제 다른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저는 20살 때까지 회화를 전혀 못했어요. 회화라는 게 그냥 플루언트하게 영어로 원어민이랑 얘기하는 거 있죠. 전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이제 10수년이 지났지만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영어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이제 당연히 영어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원어민생도 많이 만났지만 저는 제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연습을 막 하는데 하루는 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영어 발음을 한국 사람이 많이 하니까 혀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혀가 아파서 혀를 뽑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영어가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스테이지별로 그런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통증, 성장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살 때는 그런 걸 겪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여러 고비들을 겪으면서 이제 갔고 또 나중에 제가 다양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외대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중대를 다니다가 외대로 편입을 했는데 외대로 편입을 했을 때 그때 공부를 한 그 책이 뭐 이따만한 게 있어요. 한 33,000 막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저는 그거를 들고 보통은 저도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재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통째로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 제가 터널 증후군이 왔습니다. 이거를 미련하죠.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 댁이 수원이었어가지고 수원에서 서울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럼 이제 광역버스를 타잖아요. 보통 자리가 없습니다. 강남역 이런 데 가면.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들고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1시간 동안을 가면서 계속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편입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니까 뭐 전국 1등도 해봤고 뭐 이런 좋은 성과가 나왔죠. 그렇게 제가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미디어크리티가 싫다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오셔서 뭔가 편법을 알려주겠구나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자, 다만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나은 방법은 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온 거지 편법을 말씀드리려고 온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요게 있어요. My time in military. 제가 사실 뭐 책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창피해서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뭐 나이도 찼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집이 어렸을 때 정말 잘 살았어요. 네, 정말 잘 살아서 막 친척들도 계속 막 저희 집한테 막 잘하려고 하고 막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작이 났어요. 재정적으로 집이. 이게 뭐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작이 났는데 저는 너무 유학이 가고 싶었어요. 영어를 좋아했으니까 진짜 가고 싶었겠죠. 근데 그냥 경제적으로 저한테는 그게 옵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막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가면서 가가지고 또 철없을 때니까 가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놀고 막 이랬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카투사라는 제도가 약간 동아줄 같은 저거 무조건 잡아야 돼. 저건 나한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저거를 타고 올라가서 겨룰 수 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추첨을 하죠. 추첨을 해가지고 딱 됐다라는 거 딱 뜬 순간 저는 막 그때 막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어요. 들어갔는데 와우, 제가 학과에서 그래도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또 바닥인 거예요. 특히 막 흑인 상사들이 말하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래서 막 서러운 경우도 많이 해봤습니다. 막 무슨 군대에서는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 미치겠는 거죠. 근데 막 소리는 지르고 있고 막 서럽고 이등병이고 막 이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어에 대한 좀 원어민스러운 감을 이렇게 탑재했다라고 굳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었던 게 카츠가 되게 커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that's your secret recipe, that's your secret sauce. Now I get it.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No, you don't. 그게 레시피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opportunities are everywhere. It's your job to seize it. Right?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동아줄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토익 점수를 만들고 물론 거기 이제 추첨을 했을 때는 운이라는 게 따랐죠. 근데 아마 그게 안 됐었어도 저는 통역장교 시험을 봐서 어떻게든 미군들이랑 이렇게 부대격을 그런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 그 투수에 갔으면 난 여자라서 또 나는 이미 뭐 군 제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계속 잘 살아가지고 유학을 간 사람들이랑 저를 비교하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죠. 그죠? 전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대답하신 것들 중에서 한국에서 뭐 교육과정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거는 19살 때까지예요. 교육과정에 내 영어가 속박되는 건 19살 때까지고 20살부터는 학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찾아다닐 수 있고 학원비가 없으면 알바해서 벌면 되고 얼마든지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opportunity를 잡았던 것처럼 또 나만의 opportunity를 찾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유학이라는 opportunity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투자라는 opportunity가 찾아오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나름의 길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달걀 세워보세요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you're cheating 하는 그런 마인드셋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제 공부에 대한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challenging myself 했던 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1학년생들 중에서 이렇게 돋보였어요. 영어 실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수능 점수 맞춰서 왔고 저는 영어만 막 파다가 이제 수능 보고 갔으니까. 그래서 막 선배들도 막 저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뼛속부터 이문어다라고 했는데 저는 원래 외대 영어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외대 영어과를 이렇게 동경하는 게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거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안 가면 제가 못 배운 그 경험하지 못한 커리큘럼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너무 좋은 선택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편입 공부를 했고 편입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원래는 저도 그냥 뭐 학사하고 뭐 강의를 해볼까 영어 강의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의 이제 스승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됐고 통번역대학원 가. 전 그때까지 통번역대학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야 통번역대학원 가.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러고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이걸 몰랐느냐면 통번역대학원 입시라는 걸 얼마나 몰랐느냐면 뭐 대학원 가는 게 어려우면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직 그 처음 학원에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김태훈 씨 통역해볼게요. 그래서 마이크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딱 잡았어요. 틀어주시는데 진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고릴라라는 단어 하나 들렸어요. 고릴라가 어쨌다는 거지?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막 이렇게 전 너무 창피했어요. 그 상황이. 와,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럼 뭐 이렇게 좀 했네요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고 그때 거의 한 80만 100명이 앉아 있었는데 다 저 정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저 정도 하는 거고 그분들이 막 저보다 한 8개월 정도 더 공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시험에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또 했죠. 그리고 통번역대학원 입시는 또 잘 아시겠지만 워낙 해외 물 먹은 친구들이 많이 덤벼요. 거기서 저는 맨 땅에 그냥 헤딩하듯이 한국에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 갭을
좁히고 또 앞서 나가려고 하니까 어지간히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학원에서 살았어요. 학원에 살면서 이제 아침에 갔다가 문 닫을 때 나오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365일 뭐 휴일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또 거기서도 이제 분반을 하는 뭐 이런 시험이 있어요. 대학원에서도 뭐 국제회의반을 선별을 합니다. 거기서도 또 이제 그거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막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영어 중급 넘어가면 정체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별로 안 불편하거든. 영어를 쓰면서 뭐 내가 좀 틀리긴 하는데 뭐 소통하는데 별로 문제 없어. 이런 분들이 정말 여기서부터 성장하는 속도가 거의 이렇게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동기가 없는 거예요. 이 동기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동기가 이제 다 소진됐기 때문에 불편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사전 몇 개 찾아보고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면 금방 예전에 처음 내가 막 토익 500점만 맞아보자 이럴 때랑은 의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외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internal motivation 이런 거는 it's just a starting point.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 좀 먹고 일 좀 하고 하시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동년배들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들어보면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잘 풀리고 누구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막 투덜대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좀 약간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누가 열심히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ternal motivation은 뭐냐면 하게 만드는 거고 internal motivation이 꽉 차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the starting point라는 거죠. 열심히 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고 그럼 제가 다 열심히 하고 아까 전에 그 막 80명, 100명 이렇게 앉혀놓고 미친 듯이 잘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 그룹에 있지 않고 혼자 밖에서 막 아유 뭐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과연 됐겠느냐 지금 제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external motivation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다 열심히 할 때 목표를 딱 정해서 그걸 달성함으로써 한 단계 내가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죠. 내 실력을.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굳이 정말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막 총애를 받았던 학교를 등지고 다른 학교로 왔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통번역대학원이라는 그런 도전을 했고 이런 이제 도전에 도전을 거듭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뭐 예를 들어 전교에서 1등을 해본 친구랑 전교에서 한 250등 하는 친구랑 비교를 해보면 후자는 학업과 관련해서 잘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살면서 보통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없는 거죠.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몰라요. 이 맨 위에 석차에 내가 딱 찍히고 딱 찍히는 이 맛을 한 번도 못 느껴봤기 때문에 굳이 고생해서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다시 low hanging fruits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왜 실현 가능하고 바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mediocrity를 받아들여서가 아니고 그 맛을 봐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공부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마약 중독, 술 중독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 하이가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하이가 없는데 하고 싶을 수가 없어요. A, B, C 계속 단어 외우는데 똑같은 데보다가 2021년에 하자 이렇게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를 느끼시려면 일단 작은 것부터 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면 좀 되네. 오케이. next step. 다음 골은 뭐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자의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은 못 해봤어요. 대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서
딱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와, 이건 너무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게 저의 하이였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찾을 수 있는 하이는 뭘까? 그 쾌감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목표가 뭘까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해보세요. 정말 작은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오늘 자기 전에 영어로 진짜 3문장만 장문해보자. 일주일만 해보자.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해놓고 나면 야, 일주일 열심히 살았다. 나 진짜 바빴는데 하면서 하이를 느껴요. 그럼 일주일이 2주일이 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근데 보통은 일주일이 안 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목표를 세워요. 자, 제가 오늘 저에 대한 배경과 제가 공부를 해온 히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파 통역사의 영어 공부 비법 이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내파인데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지금의 실력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천을 와서 듣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오늘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는 3살, 4살 때부터 이걸 해왔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한 3, 40년 그냥 죽어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목표를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매번 실패해요. 나는 정말 바빠가지고 죽겠는데 굳이 내가 이 단어책을 이 뚜껑을 외우겠대. 그럼 당연히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놔버리는 거고, 나의 자의식은 영어 좀 계속 깨작깨작 만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또 그 하이가 없으니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달성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목표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통번역을 와서 가르쳐달라. 이제 당시 이제 가장 통번역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통역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통역에도 공부를 정말 많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원장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제가 그때 나이가 29에서 30 넘어가던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29, 30한테는 좀 큰 돈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하시면서 야, 이거 줄게. 와. 이러시니까 제가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통번역대학원 그래, 뭐 등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있고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조건을 걸었죠. 원장님 다 좋은데 저 통역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통역해야 되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강의 유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약간 고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통역을 많이 못할까 봐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면 내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능력이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고요. 영어만 놓고 보면 저보다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와요, 제 수업에. 그냥 애초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온, 약간 제2세대 교포로 살아온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과연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미천이 바닥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미친 듯이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시간 수업을 할 때 정말 전 과장 하나도 안 하고 몇 시간을 준비를 했냐면 19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3시간 수업을 할 때 19시간.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에 3번만 수업을 해도, 그쵸? 근데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빈틈이 보일까봐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항상 밤에 1시간 자고 낮에 1시간 자고 이러면서 몇 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쌓이는 게 많아진 거죠. 저도 지식이 쌓이는 게 많아졌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이제 답변을 하면서 저도 생기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로는 생각을 좀 안 해봤네? 이러면 또 가서 찾아보고 이러면서 제가 계속 늘게 된 거죠. 뭐 통역을 할 땐 또 통역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성장 포인트가 있고 장점이 있지만, 가르칠 때는 이게 서로 궁금한 포인트를 막 토해내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같이 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스프라우트가 있어요. 새싹들이 있고 저는 나무가 있는데
보통 공부를 꽤나 했다. 뭐 석사도 했고 박사도 했다. 이러면 큰 나무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양지 바르게 이제 해주면서 저도 같이 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르치면서 참 많이 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다가 나는 좀 중간 정도는 되는데 뭔가 치고 올라가는 게 부족해 하면 가르쳐 보세요. 꼭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스스로에게 혼자 약간 강의를 비디오로 남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막 설명을 하다가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고 하다 보면 잠깐만 이건 모르겠다 하면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계기가 혼자 책만 파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이런 가르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까지는 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주인공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읽기와 뭐 쓰기와 그 외에도 뭐 어휘라든지 뭐 듣기, 말하기, 발음 다 있는데 저는 사실 영어를 이렇게 막 분야로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되게 좀 총체적인 그런 이거를 하나의 오르가니즘으로 생각을 하고 대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소위 문법, 좀 나쁜 표현일 수 있지만 문법 덕후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게 보어인지 아니면 직접 목적어인지를 따져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다 찾아다녀. 이거 보어예요? 직접 목적어예요? 보어예요? 직접 목적어예요? 이러다가 excuse me, 미안해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익숙하고 또 이런 거를 원하실 것 같아서 해드리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다루셔야 돼요. 하나만 너무 파시는 건 나한테 어떤 뭐 성취감이나 보람은 있을지언정 전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특히 아웃풋이 늘지 않아요. 자, 그런 거 먼저 전제로 깔고 어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At your desk, of course. 근데 on the go. 이동 중에. 자, 제가 아까 터널 증후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단어를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짜투리 시간.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손에 스마트폰 대신에 노트를 들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휘력이 바뀌어요. 저는 지금은 뭐 노트패드까지 들고 다니지는 않는데 이제 학생 때는 늘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주머니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약간 핸드폰 꺼내서 정말 이렇게 플립 아웃 할 수 있는 사이즈의 그런 노트패드를 항상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다섯 권이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뭐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두꺼웠던 책도 정말 몇 권을 다시 사야 될 정도로 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막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잡아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어휘 공부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단어책에 넣어놓은 영어 단어들은 저자가 고른 거잖아요. 나한테 전혀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단어들은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어찌 보면 low hanging fruit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이 책 막 보고서 하기 싫어지는 게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야, 나 단어 많이 한다. 물어봐.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말했던 노트패드예요. 노트를 들고 다니면 저는 어떻게 썼느냐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다.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할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폼 잡고 딱 갔는데 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침만 흘리다 왔어. 나오면서 약간 자괴감에 들면서 아이씨 엎어져 잠만 잤네. 엎어져 잠만 자던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flip out. 그래서 노트패드를 꺼낸 다음에 바로 적어요. 책상에 엎드려 자다. 그런 다음 모르니까 반쪽은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뭐 미드를 본다든지 뭘 하든지 하다가 좋은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막 적는 거예요. 한국어는 나중에 트랜스레이트 해도 괜찮아요. 더 좋은 해석이 떠오를 때. 근데 이렇게 반쪽짜리 노트를 저는 항상 해왔어요. 그게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그럼 집에 와서 찾아보는 거죠. 구글링도 해보고 단어책도 다시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혹시 나왔던 거 아닌가 하면서 뒤져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on the go, 이동 중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정말 막 하드코어하게 막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건강을 해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노트패드를 들고 다니는 건 학생 신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들고 다니는데 대신 전 핸드폰에 메모를 해요. 지금도 제가 아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라 그랬잖아요. The glass jar 기억하시죠? 그거를 읽는 순간 정체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나는 원어민보다 반드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만하는 순간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적어요. 가다가 하면서 다시 적고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핸드폰보다는 노트패드를 쓰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너무 디스트랙션이 많잖아요. 핸드폰은 하다가 갑자기 막 띵동 브리지 TV 뜨면 막 누르고 막 보면서 막 이러다가 근데 또 그것만 봅니까? 하다가 또 다른 것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밤새죠. 그죠? 다음날 졸려가지고 오늘 하루 쉬어 막 이렇게 됩니다. 노트패드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트패드도 저는 이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근데 그때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책을 쓰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넘버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러면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정말 막 공들여서 글씨도 막 쓰고 제가 글씨 엄청 느리게 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는 전체적인 영어라는 언어는 하나의 오르가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만 파시면 안 됩니다. 당장 쓸 일이 아닌 단어일수록 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 자의식이 고착돼 버려요. 나는 단어만 알고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사이클이 오기 전에 다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노트패드에 공부를 하실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한선을 무조건 정하셔야 돼요. 내가 뭐 The Economist를 하나 본다. 상한선을 정하세요. 지문에 모르는 걸 하이라이트 했더니 죄다 노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적잖아요. 4시간 걸려요. 그럼 그 4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거를 4분의 1로 나누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있어도 지가 중요하면 또 나오겠지. 그렇게 나한테 실용적인 정보를 솎아내시는 과정이 없으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말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가 어떤 걸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냐면 정말 제가 literally 4시간을 썼어요. 하루에 단어에.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난 통역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때부터 이제 딱 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텍스트가 있으면 모르는 거 3개만 정리하자. 그 이상은 됐어. 또 나오겠지 뭐 하면서 좀 이렇게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를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그 트랙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번, 2번 뭐 이렇게 정말 귀여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번호를 적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되니까 진짜 몇십만 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십만 번이면 노트가 몇 개겠어요? 제가 큰 서랍이 있거든요, 집에.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트로 꽉 차 있었어요. 한동안 아까워서, 거기에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원수인가 싶더라고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 이 오래된 거를. 그래서 그냥 싹 다 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번호를 넘버링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단어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면 모르는 표현들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또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 아껴도 정말 시간을 많이 버시게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정리를 했잖아요. on the go.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자 파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전자 파일로 만드는 거를 집중력 막 또렷또렷할 때 하지 마세요. 약간 막 졸려 막 자고 싶어 막 일요일에 막 낮잠 자고 싶을 때 랩탑을 꺼내셔가지고 정리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한 걸 또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세이브되는 시간을 10년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해요. 내가 굳이 막 위키피디아 뒤지고 딕셔너리 뒤지고 막 해가지고 찾아놓은 걸 왜 또 찾냐고요. 그것만 안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저는 그 시행착오를 다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단어 공부는 진득하게 앉아서 한 책을 찢어질 때까지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너무 베이스가 없다면. 근데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이 되시거나 또는 그게 아닐 경우지라도
노트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정리를 하시고, 넘버링 부질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꼭 이게 필요할 것 같아 하면 뭐 차라리 거기다가 그 막 3M에서 나오는 flag이라는 거 있죠? flag.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시간을 제한하시고 찾아보는 것도 기입하는 것도 제한을 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딱 사이클이 지나면 반드시 전자 파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한국에서 살고 있고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유로 하나 그걸 드셨죠. 진짜 잊어버려요. 저처럼 영어만 공부하는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공사가 다 망하고 이럴수록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찾아보는 일이 없도록 전자 파일로 만드셔야 돼요. 백업하시고, 백업하시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휘를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휘는 그냥 관리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관리를 계속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리딩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독해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냐면 일단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말 못하는 또는 잘 못 쓰는 이유 중에 진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냐면 이거는 진짜 한국 교육의 문제예요. 다 트레이닝이 뭐냐면 자, 60분 준다? 요이 딱 이런 다음에 답을 막 미친 듯이 골라야 돼요. 원어민들한테 막 수능 같은 거 풀어보라 그러면 시간 안에 못 끝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원어민도 아닌 한국 사람이 이거를 풀면서 시간 안에 이해를 하려면 편법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학생이라서 돈을 벌어야 될 때 막 과외를 할 때 야, 위, 중간, 아래부터 봐.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고등학생들 과외할 때. 그리고 뭐 학원에서는 그렇잖아요. 결과를 내줘야 부모님들께서 돈을 갖다 주니까 당연히 편법부터 가르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리딩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관찰을 안 해요. 메인 메시지를 이해를 하면 그게 내게 됐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장이 20문장인데 요지를 한 문장으로 하는 걸 고를 줄 안다고 거기 있는 걸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전치사 어렵다, 관사 어렵다고 하면서 리딩할 때 관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빨리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라면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독해력을 늘리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유기적으로 다른 것도 같이 키우고 싶다면 천천히 진득히 관찰하면서 읽으시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정말 별거 아닌 것들 있죠.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To the other side. 다른 쪽으로 같이 갑시다. 브릿지 TV니까. 이렇게 매번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To the other side, on the other side.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다르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표현이 정말 exact phrasing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전치사 뭐 들어가요? 그러면 고민을 하는 이유는 관찰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To the other side는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좀 향할 때 넘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고 I'll meet you on the other side 그럼 가서 봅시다 라는 거기 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찰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해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독해력은 정비례하게 늘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아까 전에 제가 그 문법 덕후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해 덕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The Economist 같은 것들 이제 어렵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막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뿌듯하다 막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쭉 오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굳이 리딩을 할 거면 나한테 도움되는 걸 하시라. 그래야 더 보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취미가 요리인데 막 무역전쟁 얘기를 읽고 있으면 하기 싫죠 당연히. 이렇게 막 독해를 하고 단어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요리가 따단 하고 나오는 레시피를 읽었으면 그게 습관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딩을 하실 때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일단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라. 문제 푸는 게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독해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지친다면 뭐
다양한 거 접하시는 거 좋지만 중간중간 나한테 직결되는, 당장 나한테 어떤 practical benefits을 갖다주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요즘 나 살 빼고 있는데 그럼 다이어트 관련된 기사를 보세요. 나는 당뇨가 있는데 그럼 당뇨 관련 연구 기사를 보세요. 그런 식으로 좀 나한테 practical한 걸 봐야 지치지 않고 곱씹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에 대한 말씀도 역시 드렸어요.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갑을 여시라는 거. 지갑을 여시라는 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제 나이 이제 뭐 30대 직장인들 이렇게 보면은, 연봉 막론하고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닙니다. 아마 그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보시면 혀를 찰 정도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을 좀 쓰세요. 이러면 저도 못 써. 막 이럽니다. 그럼 해외여행 빚져서 갔다 온 거예요? 돈 쓸 줄 알잖아요. 그죠? 이건 priority의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절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영어 교육이 얼마나 싼데요. 비행기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제 지인이 한 얘기예요. 선생님, LA 가는 티켓이 지금 왕복이 40만 원. 미쳤어요. 저 사야 되겠어요. 1년치 영어 공부를 하게 해주는데 30만 원이라면 어우 뭐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제가 사실 그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방법론도 말씀을 드리고 또 사교육계에도 제가 몸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수업 안 들으셔도 되니까 좀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투자한 게 있어야 아쉬운 게 있는 거죠. 투자한 게 없으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더 쉽게 놓게 돼요. 여러분들 왜 술자리에서도 계속 리프레시 하면서 주식 보시는 분들 있어요. 왜? 내 돈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죠? 그런 분들 있어요. 못 보셨어요? 계속 봐요. 뭐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주식을 확인을 합니다. 영어 공부도 비슷하게 투자를 하면 아까워서라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컨텐츠보다 훨씬 양질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지갑을 좀 여세요. 너무 여기에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 영어가 나한테 진지하게 중요한 언어라면. 그리고 the only way to learn how to speak English is by speaking English. 어떤 분들은 막 패턴 가지고 막 스피킹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스피킹이 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질문이 딱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줄 아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팔로우업으로 몇 개 질문이 더 나오잖아요. 바로 미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말하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정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생각해보면 뭐 한 달에 몇만 원? 여러분들 커피값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막 어떤 서비스 명을 언급하면서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리서치 해보셔도 금방 추천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좀 그걸 나의 어떤 동기부여로 삼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까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청해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야 귀가 뚫리느냐. 그런 건 있어요. 계속 못이 박히게 듣다 보면 귀가 열리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보를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들려요. 갑자기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베트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까이 하이따이 거든요. 이게 여자친구가 5명 있다라는 뜻이래요. 이거를 참 제가 이게 참 그런데 20살 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그 quarter Korean, quarter Vietnamese 였던 그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내가 재밌는 표현 알려줄까 해서 뭔데? 바까이 할 때 뭔데?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보이라는 뜻이래요. 베트남 말로. 저는 영어를 하잖아요. 한국어도 하고. 근데 베트남어로 딱 가면 만약에 제가 그걸 안 배웠으면 누가 저보고 바까이 할 때 그럼 thank you 막 이랬겠죠. 그죠?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뇌에 들어왔는데 뇌한테 전혀 totally irrelevant한 information인 거예요. 이걸 캐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백날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CNN 아마 계실 거예요. CNN 뉴스 틀어놓고 막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문 보시면서 늘고 있어? 뚫릴 거야? 안 뚫려요. 안 뚫려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뚫려요. 미드를 보다고 밑에 자막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간은 최소의 에너지를 쓰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있잖아요? 안 들어요. 다 텍스트로 이해합니다. 영어로 틀어놔도. 그러면서 청해가 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후행 학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못 들은 게 뭐지? 텍스트를 막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독해가 정적인 거라면 청해는 동적인 거예요.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딱 이 시간 안에 드러내야 돼요. 뭐 6초짜리 문장이라고 하면 그걸 내가 보면서 12초 동안 읽고 이러면 무조건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귀를 막 쑤시면 뚫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독해력부터 키우세요. 정말 사진기가 이렇게 찰칵 이 하나의 이미지를 담는 것처럼 빠르게 텍스트를 이해 못하면 그 이상의 난이도는 안 들립니다. 백날에도 안 들려요. 뭐 딕테이션 연습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연습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내가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쓴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그냥 노출만 된다고 듣기가 늘진 않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살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국내파시라면 반드시 텍스트를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만약에 이게 읽었더니 뭐 1분 30초가 나오는 정도의 텍스트예요. 그러면 독해를 할 때 한 1분 한 40초만 놓고 소리 내면서 막 이걸 한국어로 옮겨보는 거예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가 보세요. 아마 반도 못 끝날 겁니다. 처음 하시면.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난 못 쫓아가니까. 내 뇌가 그걸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없으니까 자꾸 뒤처지고 한 문장 지나서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지나서 한 문장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자, 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 스피킹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다음에 좀 발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건 해결 간단합니다. 브리지TV 구독하시면 돼요. 네. 오늘 끝나고,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네, 제가 구독자에게 껑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The American Accent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정말 틀리게 발음하는 단어가 너무 많았고, 학교에서 발음 관련해서 배운 건 발음 기호 말고 없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엉터리 발음으로 배웠어요. 그런 제가 많이 연구를 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왜 국내파가 못하는 걸까요? 해서 공부를 안 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opportunities는 많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이런 게 opportunity예요. 제가 막 몇십 년을 공부한 걸 이렇게 막 풀어서 드리거든요. 얼마나 좋은 강의인지 한번 볼게요. What's up, cross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다른 한 말만으로 가지고는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발음 기호를 확인하셔야 되고, 발음을 잘하려면 발음 기호를 확인하고 발음법을 아는 거, 그게 첫 걸음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Altern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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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발음 기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자, 맨 앞에 있는 발음 기호부터 보면 C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해봤는데, 복습 담아서 발음하는 그런 간단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모양은 어처럼 위아래로 살짝 벌려주시고 소리를 아처럼 내보시라.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자, 거기다가 L 소리가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혀가 치아 뒤쪽에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닿으면 돼요. 자, 이런 게 수십 가지가 있어요. 꼭 구독하시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자, low hanging fruit 중에 하나 생겼네요. 구독하고 이거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매일 이거 하나씩 보자. 10분 정도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10분은 있지.
이게 low hanging fruit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시면 자의식이 개선이 될 거고, 나도 하니까 조금씩 느네. 이거 한 달 내가 따라하니까 좀 나아졌네. 이러면서 선순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발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팅이 있었어요. 자,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무조건 전문가의 첨삭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막 부족한 영어 가지고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쓰는 습관만 답습하고 그게 습관으로 막 굳어져 버려요. 반드시 다른 시계에서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습관이 좀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 좀 어색한 거예요. 이런 커멘트를 받으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공짜로 해주는 데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좀 쓰세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영어가 중요하면 투자해야죠. 자, 그리고 work with peers. 내가 근데 정말 난 너무 정말 세상에서 제일 broke해. 돈이 없어. 정말 그렇게 느껴지면 차라리 그건 못하더라도 친구라도 붙잡고 같이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서로 살아온 인생사처럼 영어 공부 배경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 보이는 것도 서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이렇지 않아? 저건 저렇지 않아? 이것만 하셔도 라이팅이 좋아집니다. 제일 빠른 건 첨삭을 받으시는 거고, 전문가한테. 중간 정도 갈 수 있는 게 이제 파트너랑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놓쳤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고, 그럼 실제 이제 실천에 옮길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웹사이트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다 링크를 적어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Macmillan Dictionar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 사전인데, 자, 여기 장점이 뭐냐? 그 유인물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장점은 되게 필요한 definition을 담백하게 담은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막 구구절절 막 설명해 놓지 않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몇 개를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저도 애용하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는 이게 영국식 발음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상단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more라고 있고 options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British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트레이닝하고 싶은 액센트가 British 액센트면 그냥 놔두시고 난 미국식으로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American 해서 save 해놓으시면 그 컴퓨터로 이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는 한 계속 American으로 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뭐 both 이런 걸 찾아봐요. 보통 이 단어 발음하실 때 보스 이러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이런 말발굽 같은 게 있네. 얘는 우와 그러면 both.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 또 들어보면 돼요. both 이렇게 해주잖아요. 계속 따라해보는 거죠. both 이렇게 따라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key info 그리고 definitions만 잘 추려놓은 사이트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웹사이트는 롱맨 사전인데요. 아마 롱맨 사전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다들 너무 잘 아실 테고. 근데 롱맨 사전 좋은 게 뭐냐면 되게 학습자한테 친근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staff 같은 걸 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staff, 네이버 영어 사전을 좀 탈피하셔야 됩니다. 더 찾아보셔야 돼요. 네이버 영어 사전 보면 staff하고서 스태프, 직원 이러고 끝나요. 자, 근데 보면 people who work for an organization 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에요. staff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 스텝 지금 한 3명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건 영어에서 말이 안 돼요. 일단 영영 데피니션을 봐야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학습자 프렌들리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singular냐 plural이냐. staff가 여러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럼 이게 주어로 나오면 뭐 단수동사 써야 돼? 복수동사 써야 돼? 이런 걸 다 말해줘요. 얼마나 친절해요. 그죠? 그래서 the staff, 이게 British에서는 보통 are를 쓰고 American에서는 is를 쓴다.
물론 뭐 예외들도 있고요. 찾아보다 보면. 그런데 보통 그렇다라는 걸 정도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학습자에게 친근한 그런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가끔 이 두 개를 뒤져봐도 definition이 내가 찾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dictionary.com에 오세요. dictionary.com에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definition과 그 the origin of the expression까지 다 나와요. 어원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그 정의의 어떤 파도에 휩싸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정의에 취해보자 이러면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정말 한 30개 빡 나옵니다. 네. 보다 보면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고 그럴 수는 있고요. 근데 자, collocation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있죠. open your eyes, open the door 했을 때 open이라는 거는 다 열다인데 그거를 눈 열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눈 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실수를 영어에서 해요. 그래서 그런 그 collocation rule을 설명해 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이트예요, 역시. 제가 정말 추리구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respect라는 명사랑 같이 쓰는 동사를 알고 싶어. 존경을 표하다 이랬을 때 표하다를 뭐라고 하지? show라고 하나? show respect? 그게 맞나? 애매하잖아요. 그럼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쫙 나옵니다. 여기 동사 부분 볼게요. You feel, to feel respect, have respect, hold respect, hold somebody in respect, command, earn, gain, get, inspire 등등등 나와 있고요. 이런 쭉 가용한 동사들이나 이런 phrase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show도 되고 express도 되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자, Youglish라는 이 웹사이트도 있어요. 이것도 그 참 아름다운 웹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왜 제가 아름답다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굳이 일부러 both를 찾았어요. 왜? 자, both까지는 다들 잘해요. both 연습해서 잘합니다. 근데 뒤에 sides가 나오면 양면에 이럴 때 sides가 나오면 both 하면서 발음을 못해요. 자, 그런 경우 여기 쳐보시면 됩니다. It's a comment because both sides have responsibility. 넘어가면 On both sides of 넘어가면 so I've seen care from both sides. 연습이 잘 되겠죠. 너무 좋은 웹사이트예요. 저는 이 웹사이트한테 만약에 도네이트 해야 된다면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한국 학습자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런 거 있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정말 쓰나? 쳐보시면 돼요. 바로 나와요. 쓰는지 안 쓰는지. 결과물이 여기 지금 8,925니까 엄청 많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한 3 정도 나와요. 잘 안 쓰나? 그리고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야. 안 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사이트들이고요.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그다음 구글 같은 경우는 간단히 팁을 드리면 제가 뭐 와일드카드 기능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뭐 조금 타이트한 관계로 이것만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slash 하고 ncr만 쳐도 여러분들이 구글 서치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실 겁니다. 자, 이 ncr이라고 하는 거는 no country redirecting 이라는 말이에요. 왜 중국에서 유튜브 딱 접속하려고 그러면 막아버리죠. 그 중국 고유의 IP 주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구글에 타다닥 탁 치면 한국 IP를 달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사람의 인트레스는 한국 쪽 게 아닐까 하면서 한국 관련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자신문에 틀린 표현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나의 어떤 공부 자료로만 삼으시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NCR 하면은 이렇게 랭크가 되는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서 조금 더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표현들이나 검색 결과가 최상단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방금 그 와일드카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모자라다 아쉽다 했는데 그거는 브릿지 TV 들어오시면 제가
요 방금 소개된 웹사이트들을 쭉 설명하면서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만 받을까요? 질문 혹시 있을까요? 궁금하신 점? 네. 배려 영어 저희가 영어는 거의 다 배려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배우는 게 계속 그렇게 배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선생님은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려 영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English learner들에게 하는 기준으로 하는 영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느린 영어라든지. 네. 일단은요, 한국을 뜨지 않는 이상 그 버블을 깨고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딱 봐도 한국 사람이고 막 김치찌개 먹고 있는데 따다다다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정상회의만 보셔도 그래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랑 아예 존슨, 그런 어떤 프라임 미니스터, 이런 사람들 막 만날 때 달라요.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탈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탈피하고 싶다면 외국을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굳이 요청을 해야 돼요. 가차없이 영어를 써달라. 슬로우 다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내가 어떤 튜터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욕심은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내가 실리 이상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스트레인 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배려 영어라고 하는 그 쉽게 해주는, 천천히 해주는 이런 영어를 정말 끝판왕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직 과정에 있는데 그 너머를 보면서 지치지 마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해결책은 정말 나가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또는 신경 쓰는 게 애매할 정도로 원어민이 훨씬 더 많은 환경에 있으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죠. 뭐 해외 여행만 나가셔도 그래요. 입국 심사부터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는 것도 다 안 들리죠, 그죠? 엄청 빨리 말하니까. 한국에서는 누구도 나한테 영어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는 그 버블 깨고 나왔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누적을 한국에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계점을 굳이 깨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천천히 한 다음 기회가 될 때 조금씩 그 배려를 넘어 그 버블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체험을 해보시고 필요한 만큼만 습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추가 질문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다 소진이 돼서.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